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시간이고요. 제목처럼 S&P 500 지수 섹터별 대표 ETF 상품인 SPDR 셀렉트 섹터 ETF라고 하는 요 시리즈가 있는데요. 한 총 11개, 12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ETF 종목입니다. 대해서 배당률하고 시가총액하고 운용사, 그다음에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건 모든 투자 판단은 여러분, 우리의 몫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투자를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거는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의 내용 중에 여기 있고요. 제목처럼 S&P 500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아마 이 S&P 500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그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위 500개 그룹의 지수를 모아놓은 이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S&P 500,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이라고 하는 500개의 기업에 여기에 이 섹터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럼 500개 기업이 하나하나 한 개 개별적인 일은 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500개 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한 개의 일을 따로 하지 않고요. 어떤 섹터가 있을 거잖아요. 뭐 농업이 있을 거고, 뭐 여기는 헬스케어가 있을 거고, 정보통신 기술이 있을 거고, 금융이 있을 거고, 이런 섹터가 있을 텐데 이 섹터별로 500개 기업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어디서요? S&P 500이 아니라 S&P 500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있고 이렇게 분류한 바로 그 ETF, 즉 펀드가 SPDR 셀렉트 섹터 ETF라고 하는 ETF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보시면 운용사는 이게 SPDR 셀렉트 섹터 ETF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대표 상품 이름이고요. ETF의 상품 이름인 거고 요거를 운영하는 업체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SSGA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 기업은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내용은 여기 네이버에서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ETF 시장을 좀 개척하고 선구적인 기업으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은 여러 가지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ETF 상품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 ETF들을 좀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하고 있는 중에 이 기업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요 타이틀을. 그리고 SPDR 시리즈, ETF 시리즈는 그 SSGA라고 하는 이 기업 운용사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섹터하고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요 ETF가 11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1개의 섹터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11개의 섹터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군이 있을 거잖아요. 기업이 하나의 기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0개 기업이 나눠져서 11개 섹터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한 개의 섹터 안에 기업이 뭐 7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여기 SPDR 셀렉트라고 하는 여기 이제 ETF 안에 보면 종목이 11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다 X, 뭐 LE, XLV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매겨지고 여기 XLE나 XLV 이제 이것들은 하나의 이제 상품인데 투자 상품인데 이 안에 보면 이 안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 탑 10을 보면 뭐 어떤 기업이 있고 기업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S&P 500에 있는 기업이 이제 여기에 섹터에 맞게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11개의 섹터라고 한 이 섹터에다가 우리가 하나하나씩, 즉 11개 섹터 한 개에다가 어떤 비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어떤 일정한 비율을 투자하게 되면, 그죠? 이 섹터 안에 있는 그 하단 아래에 있는 이 펀드, 즉 이 상품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자금을 밀어 넣으면, 다르게 얘기할게요. 이 펀드가, 이 ETF가 그 하단에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업들에게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나겠죠.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SPDR,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이름은 그냥 투자 상품의 하나의 이름이라고 보시고 여기서 운용하는 어떤 상품들, 그 11개 섹터로 구분된 이 상품 한 개에 투자하게 되면
S&P 기업 500개 기업의 어떤 대표 어떤 기업의 그 섹터에 그 분산 투자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설명이 조금 제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해당하는 여기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섹터별로 그럼 특화된 투자 전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좀 저렴하면서 높은 유동성이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우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 같은 소액 투자자가 혹은 기관 투자자가에게도 모두 적합한 상품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11개의 섹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S&P 500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11개 섹터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11번까지 11개 섹터가 있고 그 sek터를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있어요. 요거를 보통 우리는 티커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ETF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상품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SPDR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큰 상품의 이름이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매수하는 건 요 티커. 티커는 이제 그 종목 이게 우리가 미국에 상장된 주식들은 종목명이라는 명칭보다는 티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뭐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이름이 되게 길잖아요. 그 긴 이름 전체를 인식을 하지 않고 약간 이니셜처럼 뭔가를 좀 이렇게 파가지고 그 티커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명령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풀네임으로 막 쓰죠. 현대중공, HD도 다 풀네임 쓰고 그렇긴 합니다만 미국은 부르는 방식이 풀네임을 안 쓰고 이게 약간 이니셜 느낌이 나게끔 이제 그 명칭이 종목명이 좀 이렇게 됐다는 거. 그건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ETF 명칭은 이 상품은 엑셀로 대부분이 다 시작됩니다. 엑셀로 시작돼요. 엑셀로 시작되고 엑셀로 시작돼요. 그리고 이 섹터가 부동산이면 그죠? 리얼 스테이트라고 해서 RE가 붙고 에너지면 E니까 E가 붙고 유틸리티는 U니까 U가 붙습니다. 그래서 XLE, XLU 이렇게 나오고 여기 파이낸스도 있으니까 이건 파이낸셜은 금융이겠죠? XLF 뭐 이런 식으로 이 종목명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 토스증권 씁니다. 토스증권 검색창에서 XLF라고 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명칭으로 종목이 뜨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종목에 해당하는 어떤 가격이나 뭐 다른 특징들을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1개의 종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된 이 섹터를 보니까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원자재,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 자유소비재,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까지 이렇게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내용 보시면 그죠? 시가총액이 얼마 되는지 요거 40억 달러입니다. 달러로 읽으셔야 돼요. 40억이 아니에요. 달러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나 투자 포인트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사실 섹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름만 봐도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거예요. 맞아요. 얘는 부동산 그 S&P 500에 들어있는 부동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예요. 그쵸? 배당률이 3.5에서 4.5 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넘버링 1번부터 11번까지는 배당률 순서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상위 3개를 보니까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가 배당률이 3.5, 즉 3에서 4.5% 사이로 좀 높고요. 나머지들은 다 2에서 3%대 혹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1%대 혹은 1%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11개가 됐고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XLF가 파이낸셜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금융 관련된 ETF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내가 좀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에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그죠?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이 상품을 가지고 있는 탑 이거 이제 10가지인데 10가지 더 있습니다. 이 ETF가 투자하는 기업의 요 비중 순으로 해가지고 10개 기업에다가 이 ETF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기업에다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투자한 게 아니라 이 XLF라고 하는 곳에서 100만 원을 넣으면 이 100만 원이 12만 9천 원은 버크셔 해서웨이에 11만 1천 원은 JP 모건에 8만 1천 원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등등 이런 식으로 다 분산돼서 이제 투자가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그죠? 사실 개별 좀 뭐 별개 얘기인데 이건 저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개별 투자보다는 사실 저는 이게 분산 투자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분산 투자를 제가 선호한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별 주식은 조금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 10개의 기업 중에 예를 들면요. 이 10개 중에
이게 한 개가 망했다고 쳐도 나머지 9개가 살아있는 상태니까 내가 여기 XLF라고 하는 이 주식, 이 펀드는 그죠?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리고 한 개가 빠진 이 영역은 다른 주식이 또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의 섹터가 완전히 망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섹터보다는 하나의 종목, 하나의 기업이 사라지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흥망성쇠는 다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무튼 그 얘기 좀 하고 싶고요. 네,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가 된다는 요거로 보시면 되고요. 섹터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섹터가 있고 요 밑에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과연 이게 SPDR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이 상품, 투자 상품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될 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면 좋을지 좀 생각이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배당주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배당주를 하게 될 때는 사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나요? 배당주에서는 저는 1번이 제가 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 수량이라고 하는 게 내가 1개 가지고 있을 때, 100개 가지고 있을 때, 10,000개 가지고 있을 때 배당 금액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 정도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 수량도 사실 좀 많이 중요하긴 한데, 이 배당을 내가 분기로 받을 거냐, 월로 받을 거냐, 주로 받을 거냐, 반기로 받을 거냐 하면 년으로 받을 거냐, 이런 것도 사실은 저한테는 중요해요. 저는 되도록이면 처음 하시는 분들, 초보자 분들은 되도록이면 월배당 정도로, 월배당이 좀 더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기 배당은 적어도 내가 좀 이렇게 약간 타이밍을 놓치면 석 달 전 정도를 기다려서 내가 배당을 받게 돼요. 그러면 첫 달하고 2달째까지는 계속 기다리면서 손가락만 빨게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심심해요. 분기 배당을 주로 좀 하게 되면. 물론 이 분기 배당도 뭐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뭐 1, 3 이게 달이 정해져 있거든요. 1월달, 2, 3, 4월달, 5, 6, 7월달, 8, 9, 뭐 10월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그 다음에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분기로 주는 종목들을 다 개별적으로 사서 월배당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또 그렇게 또 찾고 막 계산하는 게 귀찮잖아요. 저는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사실 분기 배당은 제가 매수하는 1순위는 아니에요. 1순위는 저한테는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얘들을 2순위 혹은 3순위로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일단 그건 거기까지 정도 설명해 드리고, 그럼 이 종목 가지고, 그러니까 이 투자 상품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당 투자를 좀 이제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률 높은 거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표를 설명할 때 배당률 순서대로 제가 이걸 1, 2, 3, 4, 5, 6, 7, 8, 9, 11 이렇게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률을 가지고 이 종목을 판단하고 좀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지금 이 종목들은 제가 이미 다 조금 약간 다 좀 매도를 한 상태고, 다시 올해 다시 이제 매수를 좀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매수하게 되면 또 다시 전 블로그로 올릴 거고 유튜브로도 올릴 겁니다. 아무튼 배당률을 높게 해서 가고 싶다 그러시면 3에서 4% 정도 주는 XLRE 뭐 여기 다 써있죠. R이나 E나 유틸리티 같은 요 3개 종목들 정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을 제가 밑에다가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배당 중심으로 투자하실 거면 이 3개 종목 가지고 좀 배당률 투자하시면 좀 어떨까. 그러면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고 배당을 조화시킨다면 뭐 VKY라고 하는 요 섹터를 좀 이용하시면 장기적으로 자본 이득이나 소득이 좀 생기지 않을까. 따라서 배당은 좀 낮겠죠. 당연히 얘들은 3%대면 얘들은 1%, 2%대 정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얘들은 좀 성장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좀 투자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이도 저도 힘드시면 아까 11개 섹터니까 그 섹터에 그냥 10만 원씩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110만 원이 있으면, 만약에요. 여러분한테 1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씩 해가지고 아까 그 11개 종목 있잖아요. 거기다가 10만 원씩 분산 투자해도 무방은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지금 11개 섹터, 11개 종목 그 상품 ETF가 그러면 좀 안정적이냐라고 많이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이런 것들을 보면 배당률 같은 거 보면 보통요. 배당률이 1%에서 5% 사이에 있는 이 종목들은 등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별주 말고 ETF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분산 투자에 들어가는 ETF 상품들을 보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1에서 5% 정도의 배당률을 가진 ETF들은 희한하게도 이 개별주 말고요. 분산 투자는 얘들은 희한하게도 등락이 좀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종목들 11개는 다 이 범주 안에 들잖아요. 그래서 크게 기복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과거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면. 그리고 투자 배당도 꼬박꼬박 잘 나왔고요. 그죠? 제가 요거를 왜 최근에 팔았냐 하면 좀 리밸런싱 하기 위해서 조금 일단 좀 정리를 한 상태고요. 월 배당을 먼저 채우고 나서 분기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한 상태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물론 얘들을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설명을 왜 해드리냐 하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어떤 종목이 좋냐, 이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이 사실은 좀 있으셨어요. 이거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종목이 좋은지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종목을 알았으면 제가 그걸 사가지고 되게 부자가 돼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 혹시 뭐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100% 확신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본인의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고. 예, 뭐 그런 부분들 좀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어쨌든 그런 마인드에서 요런 데 투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도저도 힘드시면 그냥 11개 섹터에다가 좀 고루고루 넣어주시면 적어도 큰 손해는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배당률 받아감에 그걸로 조금 더 배당 재투자를 하는 또 자금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ETF들의 이 배당률이라고 하는 게 고작 3%, 4%잖아요. 그죠? 이 3%, 4%가 사실은 우리가 은행에 돈 맡기는 이 프로떼하고 이게 이자 소득하고 거의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얘가. 그럼에도 이제 얘들을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얘들은 3, 4%라고 하는 배당률도 주지만 얘들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승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는 우리가 원금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집어넣고 이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수익만 주는 거잖아요. 혹시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확정된 배당이지만 플러스 뭐가 돼 있냐면, 얘가 물론 등락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로ong으로 멀리 올라가게 그러니까 로ong하게 되는, 좀 이게 상승하게 되는 흐름이 조금 더 많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걸 좀 더 길어지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생략하고요. 테마별로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하시려면 헬스케어라면 XLV로 투자하시면 되고, 기술이라면 XLK로 하시면 되고, 에너지는 E라고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면 돼요. 저라면 뭐 배당도 저한테도 중요하고 사실 테마도 저한테 중요하고, 근데 어떤 테마가 잘 갈지는 또 분석을 해야 되고 머리가 복잡하죠. 그래서 저라면 여기 분산 투자 11개 섹터에다가 좀 고르게 저는 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도 되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11개 섹터에 조합해서 좀 투자하면 어떨까? 다만 11개 섹터에 좀 비중을 좀 다르게 실는 거죠. 11개 섹터를 다 n분의 1로 넣는 게 아니라 어디는 뭐 10%, 어디는 5%,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은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본인의 판단에 따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조만간에 그렇게 실행을 해서 여러분한테 공개할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말이 좀 길었고, 그죠? 제가 지금 이 설명은 제가 늘 잘하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미흡하고 어색합니다.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되면 뭔가 큰 그림이 더 잘 그려질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SPDR이라고 하는 이 ETF는 다양한 섹터의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SSGA라고 하는 운용사가 세계 3대 운용사라 그랬죠?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뭐 조금 우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얘들도 운용 보수라는 게 좀 존재는 합니다. 아마 보시면 0.0 얼마대일 겁니다. 운용 보수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투자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투하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되셨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